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9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KBS가 또 황당한 뉴스를 내보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러고서도 KBS가 공영방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기사를 바꾸거나 왜곡하거나 또는 이건 왜곡의 수준을 넘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렇게 지금 황당한 뉴스였습니다. 그래도 바깥에 나가면 어디 같은 기자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공영방송 노조, KBS가 노조가 3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공영방송 노조가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KBS 윤석열 비판을 위해서 기자 원고까지 바꿔서 방송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장, 그러니까 법조팀 출입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의 그 인사권 문제, 인사협의를 요구를 했는데 거부했느냐, 이런 거 계속 논란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사를 보도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법조팀 기자가 써온 것을 이 담당 부장이,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다시 이제 수정을 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데스크라고 합니다. 데스킹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완전히 윤석열 검찰총장 쪽의 의견은 무시하고, 그리고 사실과도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을 해서 그걸 이제 이 법조팀 기자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내근 팀장은 대개 그걸 법조 데스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시켜서 보도를 하도록 했다는 건데, 언제 보도를 했냐면 8일입니다. 1월 8일. KBS 뉴스 9, 뉴스9이죠. 여기에서 제목이 뭐냐면, 검찰총장 인사의견 요청 사실상 거부, 검찰총장 의견 없이 인사 단행,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목이라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인사의견 요청을 거부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실상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KBS가 보도했냐면,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 쪽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당초 부정적이었지만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것을 전향적으로 결정했다. 검찰총장이 요구한 인사 이유, 시기 등을 물은 것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9시 뉴스니까 8시 한 25분쯤에 이제 법조팀 기자가 쓴 기사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인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문제는 시간과 절차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에서 먼저 인사안을 보내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면담 요청을 거부했고, 그 다음에 인사안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30분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래 기사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윤석열 검찰총장 비난하는 투로 이제 기사를 바꿨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사가 뭐가 틀렸느냐? 바꾼 기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초부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부정적이었는데 전향적으로 결정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왜 그러냐면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듣도록. 그러니까 이건 이 기사대로라면 마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냥 검찰총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봐줬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보다 명백해집니다.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그러는데, 이 KBS 그 안에 데스크 담당하는 사람은 도대체 그동안에 그렇게 저도 말씀드렸고 종편 등에서 여러 차례 검찰청법 34조 1항 그거를 모르고 있는 모양이죠.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어도 의도적으로 무시했거나. 검찰청법 34조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 법령은요, 어다로 아다릅니다. 그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가 있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꾸로 해석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거는 제청한답니다. 한다. 의견을 들어 제청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위법하다고 해서 이걸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그러면 관행은 어떻게 돼 있느냐? 관행은 당연히 검찰 인사를 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을 대리해서 검찰국장이, 그 다음에 검찰총장을 대리해서 대검차장이 만나서 사전에 여러 차례 협의를 합니다. 인사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모여서 그 인사를 최종 협의하는 것. 그건 오랫동안 관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런 지위를 과거에 했다면 그건 초법적으로 누리는 지위다라고 얘기한 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럼 왜 제3의 장소에서 했느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실에 가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검찰총장 참석 안 합니다. 왜? 장관이고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참석 안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참석 안 하고 대검 차장을 대신 보냅니다. 그만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입니다. 그게 법령에도 다 돼 있고, 그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방에 가서 뭐 마치 무슨 부하가 뭐 하듯이 인사협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총장으로서는 그동안 해온 관행을 법무부 장관에다가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보안 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방문했다고 하면 그 뭐 다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사가 임박했구나. 그럼 인사 보안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해왔던,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던 전통이고, 그것이 2004년 바로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명문화된 겁니다. 그전에는 명문화되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돼 왔던 거고, 근데 이 명문화를 시킨 이유가 뭐냐?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고 검찰총장이 송광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인사가 발표가 되고 나서 기자들이 송광수 검찰총장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원래 보통 장관이 검찰총장과 그 협의를 해서 검사 인사를 한다는데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라고 송광수 검찰총장한테 기자들이 물었을 때 송광수 검찰총장이 글쎄요 라고 답변합니다. 글쎄요. 뭐 별로 반영 안 됐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있고 나서 그러면 이걸 아예 명문화하자. 그냥 요식행위로서 검찰총장 의견 듣는 것은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명문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명문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는 뭐죠?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 취지로 이 조항을 34조 1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뭐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고요?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법조팀을 담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엄연히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데,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법적 권한이라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초법적 지위 얘기를 하자마자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경환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건 초법적이 아니고 합법적이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도 34조 1항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이죠. 초법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전직 검사장 뭐 이런 사람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130명 정도가, 그리고 전 변협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130명 정도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번 검찰 인사, 그러니까 1월 8일 검찰 인사는 명백한 위법행위,
위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의 그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팀을 사실상 그 지휘자를 싹 교체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번 주 중간 간부급을 지금 교체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거하고 직접 수사부서 축소하는 문제하고를 약간 좀 이렇게 결부시켜서, 왜 그러냐면 검사들이 자기들의 인사안을 놓고서 직접적으로 저항하거나 항명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건 너무나 마치 기득권을 지키려는 듯한 그런 태도를 국민들한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다른 것을 이렇게 슬쩍 얹어서 이제 반발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직제 개편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사부서가 13개 정도가 축소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그거 축소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을 거쳐서 법무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신용을 했죠. 한 2개 정도는 살려주는 걸로. 원래 13개 부서를 줄이려고 했는데 11개 정도를 줄인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약간 중앙지검 의견을, 또는 지방지검 이런 데 의견을 좀 들어주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직제 개편안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의외적으로 세네, 이런 그 정무적 고려라고 봅니다. 제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변화 기류라는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변화 기류의 일환입니다. 근데 그 변화 기류 중에 또 하나, 약간 이제 그동안의 그 움직임과 좀 달랐던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서울중앙지검이나 또는 서울동부지검의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팀을 뭐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그런 인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것도 약간의 정무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 플랜 B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송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일단 절반 정도는 뭐 확인이 됐고, 그럼 이제 인사안을 최종 보면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이냐, 아니면 적절하게 중간에서 약간의 타협점을 모색하는 수준이냐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지금 뭐 제가 확실하게 플랜 B가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플랜 A와 플랜 B의 중간 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검찰청법 34조 1항과 관련해서는 전직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뭐 대한변협 회장 이런 분들이 130명이나 이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 관행과도 맞지 않고 법령과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맞습니다. 이거는 꼭 이게 무슨 뭐 전직 법무부 장관 아니더라도 이 조항 자체를 보면 너무나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KBS는 이런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영해서 마치 청와대 대변인인 것처럼 보도를 했고, 이것은 곧 법조팀 기자가 쓴 기사하고도 취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KBS 뉴스9, 뉴스9가 앞장섰다. 그래서 그 KBS 노조 중에 하나인 공영방송노조가 이런 식의 비판을 했다는 건데, 우리가 기자를 하면요, 이 기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기자를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 꽤 전문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KBS 현장 기자가 쓴 이 부분이 물론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자가 처음에 썼다는 거에 또 보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며 면담 요청을 거부했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게 아니고 그거를 인사초안을 먼저 보내줘야 제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초동에서 인사초안이 도착하기를 기다린 것이죠. 거부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10시 30분, 11시에 인사위원회 소집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시 30분에 법무부 장관실로 와라 하는 것도 인사초안을 먼저 보내달라, 아니면 거부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이제 무게중심, 말의 뉘앙스라는 것이 무게중심이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느냐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느냐는 그런 차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면담 요청 거부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초안을 보여달라. 그래야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당연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인사 초안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검찰청, 왜냐면 대검에서 만약에 인사 초안을 만들 수 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그럼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되죠. 근데 인사 초안을 만들 권한은 법령상 법무부 검찰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서 그걸 보고 내가 의견을 내겠다. 이게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근데 이 관행을 무시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요구하니까 검찰총장이 계속 인사초안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인데, 그걸 KBS가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이거는 청와대 대변인임을 자처하는 것이고 기자의 본분, 본질, 사명 이것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얼마 전에 제가 KBS가 황당한 여론조사를 했다, 이걸 보도해드린 적이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KBS가 한국당한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KBS 뉴스9 여기서는 또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KBS 기자들 스스로, 또 그 데스크라는 사람, 뭐 되게 차장부장 되지만 데스크라는 사람들 스스로 정말 내가 기자의 직분에 충실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좀 반성, 성찰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